특히 유전적인 거는 10%도 안 됩니다. 혈당만 낮추면 되겠지, 당뇨약만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세뇌를 시킨다니까요. 지금도 원장님 얘기대로 공복에 과일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당화혈색소 수치가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 이제는 혈당약 끊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 자신이 썼던 그 전체 의료 비용의 30-40%를 한 달 안에 써요. 막 이것저것 다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다 죽겠습니까? 화학적인 거를 멀리하고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 림프 시스템을 해독하면 되는데 채소 과일식밖에 없다. 당뇨를 발병시키는 나쁜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은 당뇨 시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이 3명 중 1명이면 당뇨는 뭐 4명 중 1명이에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 하면 훨씬 더 많이 거기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혈당에 또 집중하게 됐나?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당뇨를 갖고 오는 것은, 모든 시작은 우리가 자연에 없던 물질을 만들면서, 즉 가공하면서 먹기 시작하면서 왔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설탕입니다. 설탕이 그래서 스트레스와 같게 만병의 근원이다. 모든 데 쓰이기 시작했고, 왜? 파는 입장에서는 많이 잘 팔게 하기 위해선 맛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이 먹어왔던 건 과일이란 말이에요. 주식이. 인간이 과일을 좋아했냐? 그 단맛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과일에도 과당이 있죠. 근데 이 단맛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사탕수수를 정제한 설탕의 형태고, 이것을 더 싸게 만들자, 더 중독을 만들게 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화학 첨가제들이 연구되면서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맛있다라고 하는 맛집부터 해서 먹방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찾아가는 집들에 과연 인공 감미료나 인공 조미료 없이 자연의 단맛으로 낸 집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요, 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채소과일식 전파를 하면서 영상들이 이제 보실 때쯤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을 안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채소과일을 원재료로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식단들은 점점점 뒤로 더 많이 관심은 도외시되고, 어떻게 하면 특이하게 먹고 어떻게 하면 달게 먹고, 그러한 쪽으로만 음식 개발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당뇨에 걸리게 되지 않았다. 저는 항상 진화적인 측면하고 종교적인 측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적으로 봐도 5,000년의 역사가 있고 700만 년의 역사가 있고, 현재 우리 종인 호모사피엔스 종은 20만 년에서 25만 년으로 보는데, 그 이전의 인류까지 하면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이 왔는데, 이 혈당, 당뇨에 의해서 멸종될 정도였으면 이렇게까지 긴 시간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 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유전적인 거는 10%도 안 됩니다. 특히 그걸 일형당뇨라고 하는데, 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력이 있으니까, 우리 외할머니, 우리 부모님 당뇨가 있으니까 유전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 그거 알면 뭐합니까? 아는 순간 당뇨약밖에 안 먹어요. 여러분이 설탕 든 음식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빵이죠. 밀가루, 라면, 피자, 부대찌개, 매일 먹고 있는 우리 제육이나 뚝불이나 모든 것에 설탕이 들어가요. 근데 이 설탕이 원가가 이제 점점 오르니까 뭘 쓰기 시작했냐? 아스파르탐, 스테비아, 에리스톨, 이런 것들이 인공 감미료를 쓰는데, 이게 200배, 300배의 단맛을 내니까 당연히 더 중독을 시키겠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콜라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생활 습관, 음식은 그냥 놔두고, 초초초 가공식품들은 놔두고, 혈당만 낮추면 되겠지, 당뇨약만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세뇌를 시킨다니까요. 지금도 당뇨약을 먹었을 때의 20년 후에 인슐린을 주사 맞았을 때의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모세혈관들이 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을 잘라내고, 시력이 멀고, 합병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부전증,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그 이전에는 콩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모든 게 안 좋아지죠. 당뇨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는 우리 세종대왕님도 소갈증이다 해서 그 소변에 포도당이 많이 나온다, 크레아틴, 단백질이 많이 나온다, 이걸로 안 좋다, 이런 단순하게 이렇게 과학적 현대과학에서 막 뭐라 해도 결국에는 내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계속 들어와서 독소를 배출해주는 속도보다 더 많이
포화된 상태로, 그게 지금에서 부르는 만성염증이다. 그래서 당뇨가 걸린다는 거는 만성염증이 많이 쌓여 있어서 신진대사가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원인은 먹는 거에서부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 환자에게 해롭다는데 정말인가요? 이 과일의 과당이 혈당을 올려서 먹으면 안 된다 얘기만 들으면 저는 혈압이 오릅니다, 진짜. 특히나 뭐 주스는 더더욱 먹으면 안 된다. 그거에 관련된 연구 논문은 한 편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연구 논문 기준은 사이언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네이처지, 이러한 수준의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안 맞다라는 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건강 관련 전문가들부터 해서 암 전문의, 뭐 일반 의사부터 해서 약사 아니면은 자연치유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하시는, 그리고 유수의 요양기관부터 해서 암센터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건강하려면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일이 혈당을 올려서 급상승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오고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온다라는 게 연구 논문에 의해서 이게 확연히 드러나 수도 없지만, 있다면 채소만 먹으세요라고 얘기가 나왔겠죠. 채소 과일 통틀어서 500g을 먹으라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공고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채소 과일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과일이 혈당을 올려서 간 수치를 올리고 지방간을 갖고 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와서 결국에는 살을 찌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당뇨가 온다?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똑같은 정보를 두 개만 놓고 비교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모든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암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먹으라고 하는 게 채소 과일이에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채소는 식이섬유 때문에 먹어야 된다, 과일의 과당은 설탕과 똑같다, 포도당과 똑같다, 단당류다, 열려있는 설탕과 똑같다, 이래놓고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성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먹고 있는 게 사탕, 젤리, 초콜릿, 그런 거를 이렇게 혈당 올린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마케팅 보셨어요? 없어요. 초콜릿은 반대로 혈당 그렇게 안 올립니다. 급상승 안 시켜요. 근데 최악의 음식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혈당을 올린다라는 그 개념만, 특히나 이 수치에 매몰돼서 그래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더 예전에는 200까지도 자연스럽게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건강검진표 보면 기준치가 점점점, 뭐 지금은 160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혈압도 160까지 정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20에 80, 수축기, 이완기, 그게 완전히 딱 가둬놔 버린 거죠. 그러면 혈당도 공복 혈당 100, 식후 혈당 120 넘으면 안 돼. 그리고 당하혈색소 6.5,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1만 넘어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혈압과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혈압약이나 혈당 조절하면서 그 능력이 없어지면서 부작용이 심해진 거고, 그 조절 능력을 원래 갖고 있게 해준 게 채소 과일입니다. 문제시 되는 것은 정말 품들 잔뜩 먹고 나서 과일을 또 많이 먹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공복에 바나나, 사과 얼마든지 먹고 살아온 시절이 이렇게 긴데 이제 와서 공복에 바나나 먹으면 안 돼요. 운동을 격렬하게 하시는 분들 외에는 바나나 먹으면 혈당 올라서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바나나 많이 먹다가 이런 근거 없는 거에,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기전이. 과일을 바로 소화 흡수가 안 될 정도로, 불필요할 정도로 우리 몸에 바로 흡수가 되니까 간과 콩팥이, 위와 장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음식인데, 이 과당만 추출해가지고 만든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만든 과당, 여러 설탕으로 만든 과당, 싸구려로 만든 과당, 이런 시럽들이 문제가 됐던 거지, 자연 있는 그대로의 이 과일의 과당은요, 무기질 미네랄들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당 상승을 갖고 오지 않는다. 근데 안 드시던 분들이 과일을 드시면 100에서 120, 140 올라가죠. 그리고 진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200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 주사 맞고도 300, 400이 안 떨어지신 분들이 유일하게 당뇨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과일밖에 없습니다. 채소 과일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은 안 알려주는 거죠. 왜? 약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혈당을 안 올리는 케어
플랜이라 그래서 가공식품들을 아주 비싸게 팔기 시작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는데 약이 필요 없어? 정상이 되는 게 있어. 뭐야? 마트 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계속 강연을 하면서 유튜브에 제 댓글에 여러 밑도 끝도 없는 공격성 비난 댓글도 많지만 한약사님,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얘기대로 공복에 과일 먹기 시작하고 CCA 주스 갈아서 먹고 착즙으로 먹고 나서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당화혈색소 수치가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 이제는 혈당약 끊었습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다 끊었습니다. 하는 댓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런 걸로 돈을 못 벌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당뇨에 지금 정말 고통받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제는 실천을 불안하고 공포 불안 그거를 이겨내셔야 되는데 한 번에 제가 약을 끊어라 마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검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씩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양을 늘려 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초초초 가공식품 완전히 제한하고 과일은 못 드시면서 믹스커피는 하루에 5잔씩 드신다니까요. 왜? 믹스커피는 몸에 좋다고 막 하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참 순기능도 많지만 건강정보만큼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요? 정말 우리 빵순이 빵돌이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GI 수치로 하나 어쩌나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수치 개념이 안 맞아요. 안 맞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과일만큼 안전한 음식이 없지만 그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의사분들도 많이 하고 저도 해봤습니다만 혈당 스파이크를 치지 않는다는 건 금방 확인이 돼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특정 브랜드처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휴게소에서 많이 파는 충무김밥, 흰 쌀밥하고 김만 먹었을 때 싼 그 김밥이 혈당을 제일 많이 급상승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인 거죠. 근데 흰 쌀밥을 갖다가 과일처럼 혈당 올린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 세뇌 당해 보셨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냐면 흰 쌀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뇨를 낳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간간히 이제 현미를 드셔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하지 쌀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현미조차도 몸을 좋게 만드는 게 바로 확인이 돼버리니까. 왜? 쌀 결을 껍질을 한번 벗긴 게 이제 타작해서 먹는 게 통곡물인데 현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통밀은 괜찮아요. 근데 모든 거를 벗겨내고 쌀론을 없애고 갈아서 먹는 밀가루가 반죽이 기본 베이스된 빵이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밀가루들이. 특히나 그게 또 그 원재료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GMO,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흰 쌀밥을 갖다가 현미 작곡식으로 바꾸시는 그 문화가 좀 성행하다가 갑자기 현미에 피트산부터 해서 채소 과일에 독성 물질들이 있다 이런 게 소화가 안 된다 작곡을 먹은 건 안 된다 하니까 다시 또 쌀밥을 지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쌀밥을 먹은 지 우리 인류 역사는 200~300년도 안 됐어요. 특히나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는 다 현미로 먹었습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본격적으로 도정이 되기 시작했고 일본은 그럼 왜 이렇게 벗겨 먹었냐? 쌀을 빚어서 만든 술이 아주 전문화됐었어요. 근데 이게 쌀 껍질을 쌀눈을 다 제거하고 했더니 술 맛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정을 해야 된다는 건 더 가공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인건비가 더 드니까 예전에는 귀족들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미를 안 먹기 시작하면서 병이 막 돌았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비타민 B가 부족해서 따로 사 드실 필요가 없이 현미밥을 드시면 되는데 이 현미는 당연히 많이 씹어야 되겠죠. 까끌까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먹기 편하고 부드러운 흰 백미를 먹는 건데 주식이 지금 우리는 백미가 돼 있잖아요. 이것만 좀 멀리를 해줘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엄한 죄 없는 과일을 갖다가 떨어뜨릴 게 아니고 주식인 백미만 섞어서 드셔라.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니까 그때 오래 이렇게 씹어 먹기가 어렵잖아요.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식사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5분 만에 다 먹어버리니까 후루룩. 그러니까 저도 정말 탕 음식 좋아하거든요. 안 씻고 삼키고 하니까 혈당이 오른다. 그래서 급하게 먹고 안 씻고 먹고 기본적으로 우리 몸엔 치명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라멜 마키아토랑 생과일 주스
중에 뭐가 더 몸에 안 좋겠어요? 똑같이 마신다면. 당연히 휘핑크림 넣고 치즈, 생크림 모든 게 들어간 카라멜 마키아토가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지. 그런데 과일 주스는 계속 공격당하니까 안 먹고 공격 안 하는 카라멜 마키아토는 먹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뇌를 계속 세뇌시킨 결과입니다. 이게 정치에만 선동선전이 있는 게 아니고 건강 쪽에도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당뇨를 갖고 오는 음식들은 초초초 가공식품이라는 건 이미 연구 결과에 밝혀졌고 인공 감미료조차도 발암물질이라는 게 확인돼서 먹지 말라고 알려졌지만 마케팅 면에서는 광고하는 거는 없죠. 왜냐면 채소 과일을 막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대신에 자꾸 못 먹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만 나오는 거죠. 특히 유튜브에 그게 너무 심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당뇨를 개선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은 제가 채소 과일이다 말씀드렸다면 피해야 될 음식은 거꾸로 우리가 지금 매일 먹고 있는 흰 쌀밥. 그러니까 탄수화물, 빵도 그래서 통밀로 바꿔서 드시고 이러한 노력만 좀 해주셔도 반드시 여러분들 몸은 회복하신다. 자신의 몸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뇨 관리가 왜 중요하고 당뇨를 방치했을 때 어떤 합병증이 생기나요? 당뇨는 여러분 이게 별개의 질환이 아닙니다. 근데 혈압과 마찬가지로 수치에만 집착하게끔 의학이 제약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을 해부를 하고 실험을 한 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발달을 했고 1,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어떤 측면에서 외과적인 수술에서 혈관을 갖다가 꿰맨다든지 이러한 거는 분명히 인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켰어요. 아주 자잘한 몸에 이제 혈관이 뭐 12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모세혈관들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죠. 그리고 여기에 핵심인 게 림프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간과한 겁니다. 이제 혈압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혈관에 뭔가가 쌓이면 밀어내려면 압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늙을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안 먹어야 될 음식들, 동물성 식품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기름진 거. 이런 게 이제 끼고 그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니까 칼슘화 돼가지고 석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혈관의 탄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뇌졸중, 뇌경색, 심장마비 이런 게 오니까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혈당약을 쓰는 거지만 수치가 안정이 되고 좋아지면 약을 끊고 아니면 약을 점진적으로 양량을 줄이고 안 좋을 때만 먹으면서 하게끔 하면서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20, 30년 먹으니까 결국에는 당뇨로 약을 먹고 있어도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안 떨어지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안은 인공췌장밖에 없다. 그 연구까지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안 돼요. 화성까지 뭐 유인탐사선을 보낸다, 식민 개발을 한다, 이민을 간다, 우주로 이민을 간다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몸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대한 공포 불안도 상당히 심합니다만 이 혈당에 대한 거 가지고 단순히 수치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성염증이 생기는 것도 이것과 다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류마티스염이라든지 저도 일선 현장에서 이것저것 약 써보고 다 안 되시는 분들 한약을 써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걸 일단 모든 화학적인 걸 끊고 나서부터 식생활만 바꿨더니 나는 당뇨는 없는데 혈당은 그렇게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류마티스염이나 이런 걸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식생활을 바꿨더니 류마티스염도 좋아져.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또 안심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모든 게 호르몬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린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뭐 25,000가지가 넘는 효소가 간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약물로 인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기술력이 안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되려 몸을 해친다. 그것까지 부작용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 120세대지만 건강 수명은 60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20년, 30년은 아파서 임종을 병원에서 쓸쓸히하고 죽기 전날까지 혈당 검사를 왜 하냐는 거죠. 내일 죽을 사람한테 왜 찍고 CT를 왜 찍고 비타민 D를 왜 투여를 하고 돈 버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죽일 때가 되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곡식을 끊고 자연스럽게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편안하게 가게끔 진화 설계가 다 끝났는데 죽을 때까지 링겔 놓고 수액 놓고 자식들 마음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니까 연명치료 거부까지 의사를 결정해라까지 정부에서 그걸 공고를 하겠냐고요. 근데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몸이 띵띵 붓는데 전날까지도 당뇨약 먹고 있고 인슐린 주사 맞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사를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혈당 수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못하면 결국엔 존엄사는커녕 죽을 때까지 하나의 실험체로 쓰이다가 돈을 다 쓴다. 실제로 암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 자신이 썼던 그 전체 의료 비용의 30-40%를 한 달 안에 써요. 한 달 안에. 그리고 1년치의 그 절반 이상을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막 이것저것 다 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이 검사 저 검사 뭐 신약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다 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화학적인 거를 멀리하고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수술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남의 피 갖다가 다 수혈 받아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만 더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림프 시스템을 해독하면 되는데 채소 과일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책 완전 배출이나 완치 비만 책을 읽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